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2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이자가 늘어난 데다 당분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증여도 미루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가 상가 소유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자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은 분담금 산정에 중요한 일반 분양 물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음 주에는 인천, 충남, 강원 등 전국에서 활발한 분양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국 16개 단지 총 1,103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끝이 없을 것 같던 상승세에서 단 1년 만에 바닥이 어딜지 모르는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최근 2년 동안 올랐던 집값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지역도 다수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1년 만에 완전히 뒤집힌 부동산 판세, 과연 언제쯤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발빠르게 시장 상황에 대응책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1부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랜드스타에서 김명관 이사, 강혜단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 고민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 한 통에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그 약수 하이츠 34평하고 네. 구이 현대 프라임 25평 중에서 이걸 좀 갈아타 볼까 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괜찮은 아파트인지 궁금해서 전화 네. 드려봤거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약수 하이츠와 그리고 구이동 현대프라임.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거주하시면서 향후에 조금 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거주하시는 데 어디세요? 지금 거주한 데는 목동이요. 목동에서요? 네, 목동에서 목동 지금- 아파트는 아니에요. 목동 아파트는 아니고요. 네네. 네, 지금 근데 갈아타시는 지역인데 약수동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한강 쪽인 것 같아요. 구이 네네. 현대프레임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네. 두 지역이 지금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한 지역은 도심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네. 다른 지역은 한강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 이제 계속 거주를 하실 목적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느 아파트가 내가 삶도 편하고 가격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걸 좀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살기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중에 내가 이 집을 또 목동처럼 팔고 갈아탄다고 했을 때 누가 내 집에 들어오는 이 수요자들이 또 많이 있는 지역이어야지만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네. 약수 하이츠는 약수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네요. 그렇죠? 네네. 여기가 이제 장점은 뭐냐면요. 약수 하이츠는 무조건 입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약수 하이츠는 약수역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매매 금액이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한 14억 정도 해요. 14억 주고 이 지역에 지금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몇 평이죠? 34평이요. 34평이요. 네네. 34평 14억이면 거의 지금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지금 현재 3호선을 이용해 가지고요.
위로 올라가면 바로 도심권으로 갈 수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강남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6호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도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이 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지금 연차는 이게 한 9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한 25년 차 정도 됐어요. 구축 아파트 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이 세대수가 되게 많습니다. 약수하이츠가 대단지예요. 역세권에 네. 있는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약수하이츠. 여기가 2,000세대 정도 넘어가죠. 2,000세대, 네네. 2,000, 한 200세대 정도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아파트 금액이 조금 주춤해가지고 금액이 떨어지는 면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덜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거주 목적의 사람이 많은 아파트들은 사실 내가 이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또 똑같은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의 아파트들은 금액이 조금 덜 떨어진 면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노도광이나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으로 많이 매수를 하신 아파트란 말이에요. 자, 네. 그런 아파트들은 투자자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금액 조정이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약수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거주자분들이 많이 들어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정감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아파트가 지금 용적률이 상당히 좀 높아요. 용적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25년 차 된 아파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노후도가 더 많이 이제 쌓여질 거예요.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가격이 좀 많이 튼튼해 있는 아파트가 리모델링 호재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호재, 내 아파트가 더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좀 가격이 좀 많이 튼튼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는 지금 새 아파트 살려 그러면 비싸게 주든지 청약을 받든지 둘 중 하나인데 내가 거주한 아파트가 재건축된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약수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아파트인데 이 14억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14억은 입지만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이해 가세요? 네. 우리 아파트가 새 걸로 바뀌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네네. 금액을 입지만으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네. 또다시 하나 더 말씀해 주신 게 구이동에 있는 현대 프라임 아파트잖아요. 네. 네, 구리동 프레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강입니다. 자, 한강이라는 이제 아파트의 장점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아파트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차 넘어갔어요. 한 25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예요. 얘는 용적률이 더 높아요.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더 높은 용적률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재건축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까 옥수동이 지금 14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여기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5평은 한 11억 정도 해요. 25평 기준 네. 12억이요. 11억 정도예요. 11억 정도요. 네. 그러면 30평일 때는 얼마 정도 합니까, 이거는? 34평은 한 17억 정도 하더라고요. 34평은 17억이요. 네. 그럼 지금 옥수동보다는 약수동보다는 지금 금액이 조금 세기 때문에 25평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네. 근데 조금 평수 때문에 고민 중이에요. 평수 때문에요. 네네. 25평으로 가족이 지금 몇 분 계세요? 3인 가족이요. 3인 가족이면 저는 앞으로 가격이 조금 더 튼튼하게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두 아파트 다 뭐 우리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가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가 가장 비싼 아파트가 새 아파트입니다. 네. 우리가 10년 차까지는 거의 신축 아파트라고 봐요. 이게 이제 1세대고요. 2세대로 가게 되면 20년 차부터 시작해서 30년 차까지 아파트가 이제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3세대로 갔을 경우는 30년 차부터 시작해서 40년 차까지가 다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번 2세대 20년 차, 30년 차에 속해 있는 아파트의 지금 나이대인데 이 아파트가 일로 못 넘어와요, 지금. 지금 30평, 30년, 40년이면 우리가 이제 재건축의 시작 단계, 초기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자격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미래 가치보다는 저는 지금 현재 가치만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수동에 있는 입지하고요. 지금 네. 지금 2호선, 지금 구이 현대 프라임, 이 한강변에 있는 입지를 따졌을 때 네. 여기는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고요. 여기는 이제 한강변이라고 있는데
30평형대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20평형대를 가신 이유는 가격 때문인데 여기 30평형대 아파트 금액이 지금 14억이라고 하셨어요. 네. 구익 현대 프라임이 30평형대 금액이 아까 17억이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어느 게 더 좋은 아파트입니까? 아파트만으로 봤을 경우에요. 비싸게 아무래도 좋지 당연히 않을까요? 비싼 게 좋은 아파트죠. 네. 아파트 금액 봤을 때는 약수 하이츠보다 구익 현대 프라임이 좋은 아파트예요. 그 이유는 네. 나도 한강변이잖아요. 네. 얘는 그거예요. 나도 한강이야. 그게 가장 큰 이제 자기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네. 주변에 지금 최고가 한강변 아파트들 다 있지 않습니까? 압구정 현대도 있고 잠시도 있고요. 성수동도 있고요. 얘네들이 같이 올라가면 얘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님이 30평대도 상관이 없고 25평대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네. 저는 그래도 지금 현재 튼튼하게 가격이 정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한강변에 있는 프라임 아파트로 가시는 게 저는 조금 네네. 더 안전하게. 요즘 부동산 시장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좀 불안전하잖아요. 네네. 도심 속에 있는 아파트 개수하고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개수하고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도심이 더 많을 더 많죠? 것 같은데요. 다시 네. 말씀드리면요. 한강변 아파트의 희소 가치는 더 높은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군데 모두 생활 인프라 시설 좋고 살기 좋지만요. 그래도 도심 건축보다는 한강변이 향후에도 조금 더 미래 가치가 높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답변을 보내드렸습니다. 구이동 현대프라임 쪽으로 조금 더 눈여겨 살펴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투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 있어가지고 네. 용산이나 서울역 주변 쪽 투자할 물건을 찾아봤는데 네. 용산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고 음. 그 동호함도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서울역 주변으로 혹시 다른 데 투자할 만한 곳이 있나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로 서울역 일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자세한 상담 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용산 쪽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비싸서 서울역 쪽으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서울역도 비싸요. 서울역도 서울역도, 비쌉니다. 예, 예. 그럼요. 지금 용산구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역까지 해서 용산구예요. 이 아래쪽이 용산구인데 용산구에 서울역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역 역시도 용산구예요. 용산도 상당히 서울역도 비싼 지역인데 지금 투자 금액이 1억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용산에서는 1억 5천 투자는 지금 늦었죠. 그렇죠. 알아보셨다시피 예, 예. 몇년 전만 용산에 해도 지금 뭐 됐는데, 개발 호재가 예. 너무 많이 발표가 많이 됐잖아요. 네. 뭐 얼마 전에 용산 정비창 부지도 새로운 개발 계획을 24년도까지 본격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했었고요. 용산 민족공원도 지금 일부 개장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공원에 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용산 내 투자 금액은 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용산에 투자를 지금 놓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2, 3년 전에 용산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그때 용산 투자 좀 불확실한데라는 생각에 좀 미뤘다가 다시 보니까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금액이 한 1억 5천이 가장 많아요. 2, 3년 전에도 1억 5천이었었어요. 그럼 그때 1억 5천이면 지금 좋은 거 샀을 수도 있는데 그 1억 5천이라는 금액은 그대로 1억 5천이 고정적으로 통장에 들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스스로 불어나진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산보다는 저는 서울역 쪽 말씀하셨는데 서울역 쪽에 제가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서울역의 개발 호재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교통 GTX가 있고요. 위로 보시면 북부역세권 개발도 있고요. 얼마 전에 서울역도 지하화시켜가지고 서울역의 컴팩트 시티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화려해질 거예요. 서울역이요. 서울역에서 가장 지금 비싼 동네가요. 후암동 동네가 있고 서계동 동네가 있고요. 만리동, 중림동하고 해운동이 있어요. 이 지역들이요. 다 서울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비싼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 후암동 지역 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서계동 지역? 후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 금액이 15억이에요. 이게 투룸입니다. 투룸. 투룸이 15억이에요.
아파트 34평이 아니고요. 서계동 같은 경우에도 10억에서 11억 정도 합니다. 최근에 아현동 쪽 지역 보시면 아현 1구역이라고 있어요. 아현 1구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서 그 반지하 물 잠긴 지역이 아현 1구역인데 이 친구들이 지난달에 공공 재개발 선정이 되면서 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해운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남대문 지구 단위 계획, 해운동 1종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많이 이제 서울시에서 구역을 지정해 놨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명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운동은 지금 현재 한 5억 정도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시청자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아파트가 해운동의 후암동의 아파트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들어오죠. 우리가 들어올 거란 믿음감 때문에 지금 15억 하는 거예요. 서계동,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2차 후보지구 이번에 또 공모를 한다고 해요. 지금 이 친구들은 신통으로 1순위예요. 아파트 들어올 가능성 많이 있죠. 네네. 그렇죠? 지금 중림동은 서울역 자이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최근 이제 신축편인데 10년 이내예요. 얘가 지금 20억 합니다. 서울역 주변에서 유일한 아파트예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도 서계동의 아파트 들어와주고 후암동 아파트 들어와주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서울역 개발로 인해서 가치는 더 올라갈 지역이에요. 자, 우리 해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투자 금액이요. 후암동에 비교하면 3분의 1 금액입니다. 해운동도 나중에 향후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저는 후암동 지역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후암동 지역이 밑에 용산 공원 때문에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해운동 지역은 위에 도심과의 접근성이 끝내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좋다고 판단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투자 금액은 다른 지역, 해운동이나 후암동이나 청파동, 서계동, 중림동에 비해서 거의 절반 금액이 이 해운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1억 5천 금액으로 전세를 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운동도 개발구역이 확정되고 만약에 투자자들이 몰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금액은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용산처럼이요. 그래서 같은 입지에 같은 서울역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저는 해운동 지역에서도요. 역세권 쪽으로 좀 보세요. 왜냐하면 역세권 쪽. 예. 네, 요즘에 역세권 복합 사업을 많이 지금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풀어줘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지역보다는 역세권 지역을 보는 게 더 땅의 가치나 좀 안정적으로 역세권 개발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저는 해운동 지역 중에서도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잡혀져 있는 역세권 지역 쪽을 한번 보셔서 혹시 투자 금액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전 들어가셔도 투자 성공 확률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요즘 이렇게 재개발 투자라든가 역세권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상담 전화도 참 많이 걸려오는데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가 1:1 대면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많이 이제 나오고 이제 공급 대책도 나오면서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투자해 놓은 아파트가 금액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빠질지 그런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 전망이나 이제 부동산 이제 흐름인 부분 있잖아요. 자, 그 흐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드릴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의 이제 투자 전략 포인트까지 저희가 세워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자들이 줄어들게 되면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부에서 공급한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투자하시는 게 앞으로 구역 지정되고 단계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은 초기에 투자했을 때 나중에 향후에 수익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재개발 투자는 초기에 이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이 아파트를 계속 이제 보유를 하실지 아니면 매도를 하시고 갈아타실지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저희가 부동산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1:1 대면 상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좋은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통하셔서 조금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시고요. 투자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혜단 과장과 함께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2049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구로동 투룸 다세대 주택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요. 자세한 주소는 알 수가 없지만 구로동에 투룸을 투자해도 되는지 향후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이곳은 앞으로 좀 가치가 상승할 지역이라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는 지역이긴 하는데요. 현재 이곳 일대로 남구로역 인근으로 해서 아직 구역 지정은 좀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역세권 관련 사업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가칭 2구역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맞은편 블록은 1구역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며 또 바로 뒤편은 최근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된 만큼 바로 이 일대 개발 예정들도 많은 편에 속하며 인근으로 산업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도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활성화되는 지역이라서 좀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구로 차량기지 이전의 이슈와 또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이곳 일대 인프라와 가치가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되기는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것은 이 구역은 좀 소규모 주택들이 현재도 많기 때문에 비슷한 평형대겠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투자금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매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매물도 추가적으로 같이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신 후에 투자를 진행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9288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일대에 교통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소액 투자처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호재 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큰 호재가 교통 호재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소액 투자처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서울에는 현재 굵직한 교통 호재와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긴 하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따라서는 투자금이 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중에서 좀 교통의 핵심 지역을 한번 꼽아보자면 크게 3도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중구 쪽 도심지와 여의도, 강남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지역들은 물론 호재거리도 많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된 만큼 투자금이 현재는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좀 교통의 호재가 가장 크면서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좀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강북의 핵심지가 될 서울역 인근입니다. 이 서울역은 지금 현재도 8개의 교통 노선도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GTX 등 5개의 노선도가 더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강북의 최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전망이고 또 최근엔 북부 역세권 개발로 사업도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 일대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서울역 일대가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조금 소액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곳도 물론 현재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 투자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교통에 좀 호재를 누려볼 수 있는 지역들은 지금 현재 집중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자세한 지역과 개발 플랜들은 방송 시간 관계상 안내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투자금이나 연령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투자 상담 꼼꼼하게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762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양사동 다세대 주택,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 계획이신지 보유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양동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신지 매수를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 지역의 가치는 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이 자양동은 현재도 지금 주거 지역으로서 학원과 일대와 상권들도 지금 이미 활발히 형성이 되어 있고 교통도 지금 굉장히 좋아서 영동대교나 청담대교 등을 통해서 강남권 진출입도 10분 이내로 가능한 지역이죠. 또 한강 라인 조망과 바로 앞이 또 뚝섬 유원지다 보니까 주거지로도 아주 쾌적하고 가치가 높아서 입지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좋은 입지에 현재도 지금 노후도도 갖춰진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택 재개발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높고 진행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양 4동의 한강변 라인 쪽으로는 이미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1차를 공모하였지만 탈락을 하여서
현재 2차 공모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현재 1, 2구역 통합구역으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는데요. 동의서만 지금 40%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개발 의지가 이곳은 굉장히 높고 향후에 개발도 빠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될 수 있어서 이곳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가져가 보시기를 이야기를 드리겠고, 현재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권리 산정 기준일 등 이 사업에 대한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양동의 가치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1097번님의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가양성지 2단지 69제곱미터를 보유 중입니다. 향후 재건축 여부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재건축을 지금 기대하고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양성지 2단지 어떨까요? 네, 일단 어느 정도 보유는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개발이 되기는 할 텐데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물론 이 아파트가 현재는 30년 차 아파트라서 재건축 연한의 요건은 좀 충족이 되고 한강변 라인이라서 조명도 굉장히 좋으며 무엇보다 3종 일반 주거지라서 향후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게다가 인근으로는 지금 개발과 교통의 호재도 많은데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사업이 착공을 지금 시작했고, 가양동 CJ 공장 부지에는 코엑스의 1.7배 규모인 업무와 상업,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최근에 스타필드까지 입점을 확정했기 때문에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일대는 아파트 단지와 단독 다가구 등이 좀 많이 밀집해 있고 활성화된 상권과 업무 시설은 아직 좀 갖춰져 있지 않아서 현재는 서울의 좀 대표적인 배드타운이 바로 이 지역이긴 하는데요. 물론 이런 복합단지 개발의 호재와 교통 여건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이 도심지 개발의 속도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차라리 재건축의 이슈가 더 활발히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심지 내로 지금 한번 갈아타보기를 해보셔도 좋을 시기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자세한 상담이 좀 궁금하시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상담을 또 도와드리고는 있지만요. 방송에서 다 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서 향후에 조금 미래 가치가 크게 상승할 지역으로 지금 재개발에 대한 투자 문의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또 교통의 호재를 누리면서 소액으로 조금 진입이 가능한 사업이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최근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다른 주택 정비 사업은 시나 구청의 그런 선정을 받고 사업을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동의서를 걷고 상시적으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빠른 편에 속하긴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존 역세권의 범위가 250m에 한정돼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2024년까지는 350m 범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미 역세권에 업무나 주거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역세권은 전체 역에서 5%도 채 되지 않는데요. 물론 이런 지역들은 지금 투자금이 굉장히 비싸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지역을 조금 더 데이터화시켜서 앞으로의 좀 전망이라든지 개발 플랜들, 향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좀 자세하게 1:1 대면 상담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지역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답심리에 동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향후에 좀 이게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답심리동의 동아아파트 몇 년도부터 보유를 하셨을까요? 제가 재작년부터 보유를 했으니까 아. 20년대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답심리 동아파트 현재 거주 중이세요? 네네, 저 실거주 중이에요. 실거주 중이세요? 예. 혹시 주택이 얘 말고 또 있으세요? 아니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자, 지금
동아 아파트 제가 지금 찾았는데요. 여기 네네. 동아 아파트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여기 답심리역에서 좀 도보로 한 10분, 좀 15분 정도 걸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한 그 정도 걸려요. 네. 몇 분 걸린다고요? 15분 그 정도 걸려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여기 거주하시는데 지금 1주택자시잖아요. 예, 예. 1주택자인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 처분하고 또 다른 데로 갈아타시려는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떤 계획으로? 전망이 좋으면 계속 보유를 하고 네. 전망이 안 좋으면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지금 전망이 안 좋으면 처분한다고 하셨는데 1주택자가 처분하면 또 다른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갈아타시려고요? 지금 뭐 생각하는 데는 딱히 없고요. 네. 일단 예, 이게 지금 어떨지가 여기 현재 걱정이 많이 몇 되는데. 평 가지고 계세요? 34평이요. 매매 금액이 지금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한 9억 초반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9억이요. 네. 요즘에 34평대 해서 네.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 입지에 뭐 노후도 새거 이런 다 따져가지고요. 10억 네. 미만짜리 아파트 찾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에. 예. 저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 아파트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금액이 조금 더 뭐 내려가고 거래가 없고 그러실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예. 뭐냐면 우리 아파트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지금 우리 집 옆에 있는 한신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파크자이, 위브 얘네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여기 보시면 답심리 뉴타운 있잖아요. 예. 뉴타운에 보시면 레미안 크레시티라는 아파트도 있고 미드카운티, 위브 얘네들이 다 평균 5년에서 뭐 10년 이내에 된 아파트들이에요. 여기 이제 네네. 뉴타운이니까요. 음, 뉴타운인 아파트들 역시도 금액이 조금씩 지금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뉴타운의 아파트가 좋습니까? 우리 쪽에 있는 답심리 동화 한신 이 지역이 좋습니까? 뉴타운 아파트가 좋죠. 그렇죠. 우리보다 좋은 아파트도요. 가격이 지금 변동당하고 있으면 저희가 가격 변동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예, 예. 2년 전에 매수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죠. 자, 2년 전에 매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한 6, 7억 정도에 그쵸? 샀던 것 같아요. 그때 네. 6, 7억이면 지금 벌써 9억이라고 하면 본인은 많게는 3억 정도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어요. 예, 그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이게 금액이 더 올랐을 때 상한가로 거래가 됐을 수는 있어도 지금 예. 이제 지금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다시 돌아온 것 뿐입니다. 네. 본인 입장에서는 아파트 금액이 떨어졌다 생각하세요? 본인은 아니, 6, 7억에 아직까진 네. 그렇죠. 본인은 6, 7억에 사셨잖아요. 예, 예. 이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가요. 그때 예. 당시에는 이제 거래하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영끌까지 해가지고 사야 되는 금액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일반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금 내려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앞으로 언제까지 가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현재 갑자기 기사도 보면 뭐 아파트 금액이 떨어졌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죠. 많이 나오죠. 불안하실 네. 거예요 지금. 자, 근데 불안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택이 부족했었어요.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예.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속 보유를 하세요.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하시든지 이게 일반 분들한테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1주택자분들은 사실 매도를 잘 안 하십니다. 이제 주택이 2개, 3개 있으신 분들이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양도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예. 이제 본인도 지금 2, 3억 정도 수익이 났는데 기본적으로 한 5억 정도 수익 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요. 예. 투자 일찍 하신 분들은. 이걸로 매도를 하면 2억 5천을 세금으로 날라갑니다. 그럼 나는 막상 5억이 벌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손이 지는 건 2억 5천밖에 없어요. 양도 이거- 때문에요. 그럼요. 네. 이건 그럼 누가 이걸 팔겠습니까? 예, 예. 안 팔죠. 그래서 이게 예. 다 어디로 갔냐면 증여로 갔지 않습니까? 이게 가지고 있든지. 아, 근데 예. 이제는 종부세도 좀 올라가다 보고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이거를 5억을 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양도세를 중과 배제시켜 줬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한 분, 두 분이서 이번 기회에 1년밖에 안 남았어. 지금 벌써 6개월 지났으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어. 이번 기회에 예, 빨리 예. 팔아야겠다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예. 그럼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윗집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랫집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그러다 보면 금액이 좀 떨어져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량이 한시적으로 만약에 1년이라는 기간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 물량이 이제 다 소진되면 그 다음은 또 80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가 1년에 세대 분리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대 수가 2만 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이 매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계속 생긴다고 한다면 나중에 예. 결국 이 물건이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인해서 시장에 나온 물건이 해소가 됐을 경우에는 또다시 수요자들이 몰려들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우리 집 물건이 지금 현재 당장 처분을 해야 되고 갈아타야 된다. 자,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올 연말 정도까지는 아마 이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인한 이제 물량들이 다 소진이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분위기가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조금 연말까지 이 시장의 상황 추이를 좀 지켜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그 석관동에 지금 가로주택 진행하는 곳에 지금 1-1구역에 지금 물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네. 네, 석관동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1-1구역 보유 중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어느 정도 보유하셨을까요? 보유한 지는 한 2-3년 됐을 거예요. 네, 2-3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 앞으로 네네. 조금 더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지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전문가 의견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네. 2-3년 전에 이 석관동의 가로주택 증비 사업이 이제 막 초반에 막 시작할 때 그때 분위기였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때는 동의서도 지금 막 걷기 시작할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동의서가 많이 거쳐졌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1-1구역은 총회까지 다 됐어요. 총회가 끝났죠. 네네. 지금 석관동 돌고지역 바로 초역세권이거든요. 네. 초역세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이게 시기가 여기가 이제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네. 1단계만 시작하다가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2단계까지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죠. 1구역이 아마 바로 위에 초역세권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게 지금 현재 동의율이 80%가 넘었죠. 네네. 이제 총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공사가 들어오겠죠.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3구역하고 7구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가 들어왔잖아요. 네, 거기는 뭐 DL인가 들어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DL. 네네. DL. 대림이 들어온 거죠. 대림이. 네. 대림이 지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 네. 그렇죠. 그 위에 보시면 2구역하고 8구역도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지금. 네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1구역까지 되고.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뭡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주민들끼리 진행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정부 시에서 구청에서 뭐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비 업체에서 구청에 따른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발급을 하고요. 네. 이 조합 설립 동의서가 80%만 넘어간다 그러면 조합 설립되는 게 의무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네네. 지금 1-1구역에는 주민들이 80% 이상이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올해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아타운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모아타운. 모아타운 알고 계시죠? 네. 자, 모아타운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일단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사업을 좀 많이 이렇게 모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자기 딱 가로 이 구역에만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 채가 들어오고 뭐 상구역에도 한 채가 들어오고 개별동으로 들어오는데 모아타운은요. 얘네들을 합치는 겁니다. 지금 석관동에 있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지금 1구역부터 시작해서 뭐 8구역까지 있는데 이 8개 구역을 합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개별적인 동이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보면 주차장도 같이 뚫어가지고 하나의 단지가 되는 게 모아타운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2차 공모가 들어가요. 2차 공모가. 2차 공모가 아마 오늘까지가 마감이에요.
오늘까지가 마감이고 10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 석관동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2차 공모에 신청을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그냥 가로주택으로 진행해가지고 개별동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아타운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대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단지가 큰 게 좋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래요. 석관동에. 예. 지금 시청자님 말고도 다른 3구역하고요. 7구역하고는 이미 DL에서 지금 대림에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선정이 났어요. 확정이 났습니다. 지금. 네네. 이 친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안 짓고요. 왜? 현재 모아타운이라는 게 많이 됐을 경우에는 다른 구역들도 종이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네. 짓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내 집 가치가 커지니까. 그게 지금 현재 공모가 2차 공모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2차 공모에서 우리가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잘했나 못했나 2, 3년 정도 지금 지났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결과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저는 지금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이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요. 2, 3년 전에 가로주택으로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네. 지금 현재 2차가 지금 공모 진행 중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5차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기회가 3번이 더 남았거든요. 네. 이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혹시나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요. 일반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서 여기가 지금 한 9개 구역이 있잖아요. 예. 이 9개 구역을 현재 지금 대림에서 모두가 다 같이 시공사 권한을 따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역이 막상 모아타운을 하나의 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조합이 설립된 3구역, 7구역, 우리 1구역, 2구역, 4구역 개별동으로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 아파트에 DL이라고 딱 박혀있다고 보시자고요. 그래도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네네. 나홀라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게 가격이 형성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거. 안전한 수익성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노려봐야 될 거는 모아타운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올해 이제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잘하셨어요. 좋은 지역에 잘하셨고요. 지금 우리 석관동이라는 입지가 위로는 뉴타운도 있고 아래로도 이문희경 뉴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샌드위치로 껴있는 지역인데 우리도 만약에 아파트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세 개의 지역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려서 같이 동방상승할 수 있는 대단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올해 정도 한번 생각해서 좀 좋은 이제 결과가 나왔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좀 지켜보세요. 재개발이라는 게 그게 빨리 되진 않거든요. 지금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3, 4년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좀 여유를 좀 가지시고요. 지금 투자는 잘하셨기 때문에 좀 걱정 안 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조금 조급하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의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좀 1대1로 해가지고요. 지금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역세권 지역의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개 역 중에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추진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올해 내년까지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이 역세권 지역의 아파트를 지으면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이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 거거든요. 용적률이 완화됨으로써 내가 돼야 될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조합원보다 훨씬 더 많은 2배, 3배의 아파트가 지어졌을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난 나머지의 일반 분양으로 인한 건축 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지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조합원들이 동의를 빨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세권 지역이 지금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로 인한 이 시기에 이번 기회에 용적률이 좋아지는 역세권 지역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좋은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고요. 역세권 지역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사업성이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사업성이 좀 잘 나오고 동의율이 좀 빠른 지역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알찬 정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224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풍납동 한강극동 미래 가치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송파 풍납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곳 일대 가치는 굉장히 높아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는 되겠지만 개발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우선 이곳이 올림픽 대교 바로 앞인데다가 8호선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도 굉장히 좋고 한강변 라인 조망권도 가능하며 바로 옆으로는 아산병원이라는 대형 병원도 위치해 있고 롯데타워와도 접근성이 좋아서 이 주거지와 그 주변의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곳에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지만 개발이 이루어지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개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최근에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추진해서 투표까지 진행이 됐지만 아무래도 이곳 일대가 이 문화재의 이슈가 좀 존재하는 지역이고 무엇보다 이미 이 아파트는 한번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고 연식도 아직 재건축 연한으로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이 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나 다른 기타 여건들이 너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까지 한번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이 지역은 또 너무 좋은 투자처라고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입지나 인프라 시설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높은 곳이지만요. 이 풍납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개발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만요.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 분이라면 좀 다른 지역도, 다른 부동산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8247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시장역 인근 다세대 주택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영등포 시장역 인근으로 최근에 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투자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투자에 대해서 좀 가치 있게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우선 영등포 일대는 개발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지역이긴 하겠는데요. 하지만 개발 구역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조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등포역 기준으로 위쪽 블록으로는 포레나나 아크로 타워 등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입주까지 들어갔고요. 아래쪽은 아직 상권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로 구역은 지정이 되었지만 좀 개발의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오셔서 최근에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좀 활발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영등포역 인근이나 신길역 근처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되겠는데요. 이미 이 근처로는 또 고밀도 개발 사업지와 신길 뉴타운 등이 좀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이 지역의 주민들이 현재는 주거지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고 앞으로 또 의지도 높다 보니까 좀 개발 같은 영등포 지역 내라서도 이 구역이 조금 더 개발이 빨리가 될 거고 좀 더 이제 소액으로 아직까지도 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곳도 추가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영등포 시장역은 미래 가치는 높지만요. 역시나 이 사업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영등포역이나 신길역 주변으로 살펴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지역 위주로 좀 살펴보시고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989번으로 문자도 상담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